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또 절기로 우수라는 절기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난세 영어 흑역령을 아십니까? 135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 1969년 10월 15일 저녁 8시. 이날은 지금도 잊히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이후 그분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이 국가의 경영에 접목되기 시작했으며 나의 사상과 철학, 신념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른 날이기도 했다. 내가 양아버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에서 몇 발자국을 걸어나와 우리를 맞았다. 인사를 나눈 후 양아버지는 나를 만나 양아들로 삼게 된 경이 나의 자문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등으로 나를 소개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은 집사람과 함께 외출할 일이 있어서 기사에게 차를 대기시키도록 하고 차를 막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열린 대문 안으로 이 아이가 황급히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은 고학생인데 신발을 다 팔아야 공부하러 갈 수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은혜는 꼭 갚겠다고 그때 저는 이 아이의 눈빛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연하고 영롱한 눈동자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양아버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더구나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기독교와 주역을 통달한 이 아이의 지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천문지리와 천지조화의 원리를 꿰뚫고 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해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국내나 국제 정세에도 국내 제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회사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갈밭을 운전한 뒤에 아스팔트를 운전하는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두운 그늘이 없고 마치 인생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조연하고 표정이 밝습니다. 저는 이 아이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하의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식놈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대통령이 물었다. 이 아이가 국제 정세까지도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예, 각하. 이 아이에게 직접 한국의 주변 정세에 대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 비선 정책 보좌역이 되다. 대통령이 나를 향해 말을 시작했다. 자네 부친인 이 회장의 말을 듣고 보니 신뢰가 가는군. 나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네. 야당과 미국 등에서 인권을 내세워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가난한 국민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해보려고 해도 나를 데려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 일을 해야 할지 때로는 걱정이 된다네. 그래서 국가대사를 오해 오늘 자네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기로 했네. 국민 개개인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인권 보장이요.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첫걸음인데 경제는 내팽개치고 미국식 민주주의만 따라가면 제일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나라 장래가 걱정이야. 한국식 민주주의로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 민주주의를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당 정치인들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구호일 뿐이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결국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절단내고 말겠지. 우리에겐 한국식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야. 선 경제건설, 후 민주주의가 나의 소신인데 허군 자네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나? 각하께서는 수많은 가난의 경험과 조직관리의 경험과 대인관계의 실제 경험자로서 저에게는 스승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부적인 천의지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하가 훗날 비록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경제발전 하나는 강력하게 추진해 이 땅에서 가난을 뿌리 뽑고 중산층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결의단계의 천하리 구명응구 만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구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만세에 남을 이름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지라도 가난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실컷 욕을 먹으십시오. 언젠가는 가난을 물리쳐서 온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설령 독재자라고 불릴지언정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이름이 만세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대내외적으로 부딪힌다 하여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미 각하는 용의 허리에 올라탄 기룡지상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하겠다는 높은 이상인 용의 허리에 올라탔으므로 뛰어내리면 죽고 맙니다. 용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룡지상의 숙명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나는 20살 약간의 나이에 한나라 최고 지도자와 국내외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통령은 나를 수시로 불러 자문했고 이에 나는 성심성의껏 보자 했다. 말하자면 나는 그늘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선정책 보좌역이었다. 이 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기획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그 외에도 방송통신교육제도, 소련의 한국 핵미사일기지 인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과 농촌에 괄목할 만한 변화의 이익을 담당하였다.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었던 고 장국진 박사의 증언 영상과 고 용태영 변호사의 법정 증언 내용이 남아있다. 용태영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만든 유명한 변호사이다. 당시 그 변호사의 집이 청와대 옆에 있었는데 집 건물이 청와대의 담장에 걸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 청와대 검문소를 통해야만 집으로 드나들 수 있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청와대의 경호 문제를 구실로 그 집을 철거시키려고 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용 변호사를 괴롭힌 적은 없는지 등 내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내가 용태영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된 일, 이병철 회장의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일, 이병철 회장의 소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이 되어 대통령과 대화하고 많은 정책을 건의하여 실현되게 했던 일 등 국가적 비사들이 포함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라는 자서전을 펴냈고 이 책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훗날 법정에서 내 자서전의 내용이 진위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었다. 이때 용태영 변호사가 자진하여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집 문제로 청와대에서 심부름을 나왔던 청년에 대해 말하면서 그 청년이 허경영이 맞고 그 청년이 차지철 경호실장보다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바로 법정 증언 내용이었다. 부시 취임 축하 파티 참석. 한참 훗날 이야기지만 법정 시비와 관련하여 이곳에 확실히 밝혀놓고 싶은 것이 있다. 2001년 1월 16일 당시 민주공화당 총재였던 나는 미국 대사 대리의 전화를 받고 당일 비자와 비행기 티켓을 받아 1월 17일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에 가서 1월 18일 워싱턴에서 부시 취임 축하 댄스 파티에 참석하고 20일 부시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 축하 파티는 세 곳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니언 스테이션에 열린 촛불 만찬은 전 세계 유명 인사 250명만 초청되는 A급 파티로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내가 초청받았다.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내외나 체니 부통령 내외도 참석했다.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는 이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 역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내가 엄청난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시 부시 대통령 측에서는 북한 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내 의견을 물었고 나는 미국이 하려는 CVPE 방식에 대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므로 FVID 방식으로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CVPE란 Completely Verifiably Permanently Eliminate의 약자로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게 영구히 되돌릴 수 없게 미국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고 FVID는 Fully Verifiably Irreversibly Dismantle의 약자로 북한 핵을 충분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북한이 직접 해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내가 부시 취임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검찰 측은 내가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부시로부터 초청받은 적도 없고 파티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요지였다. 우리 측에서는 증거로 제출한 부시와 내가 나란히 찍은 사진은 합성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부시와 찍은 사진은 편집한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편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 한인 방송사에서 내가 부시 대통령 취임식 전날 축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방송하기 위해 편집한 것이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진과 증거물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된 사진 한 장만 증거로 채택하여 나는 천하의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허경영 신드롬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인기 절정이었던 때였다. 내가 구속되자 부시의 오랜 친구이고 주식회사 영암모자 회장이었던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이 나를 위해 증언에 나섰다.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은 내가 부시의 초청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가던 날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으로 나와 함께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받아 내가 참석한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다.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의 증언 내용은 신동아 2008년 8월 5일 법원 증언에 나와 있다. 당시 법정에서 나를 위해 증언을 해준 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 진실이 묻혀지는 억울한 세상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창안하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농촌을 몰라보게 변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킨 하나의 동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당연히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일구어낸 그분의 커다란 업적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최초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갈 무렵 시원하게 뚫린 경부고속도로의 사진을 보았는데 잘 뻗은 고속도로에 비해 주변 마을의 집들이 낡고 초라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그래서 며칠을 고심하며 방안을 생각했다. 그리고 직접 대통령에게 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자 그분은 무릎을 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며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다. 나는 이미 생각해 둔 것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하는 방법의 운동으로 이름은 신촌운동, 즉 새마을운동으로 지어봤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 그거 좋은 이름이군. 그래, 새마을운동은 어떤 성격의 운동인가?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머리, 헤드, 손, 핸드, 심장, 하트, 건강, 헬스의 4H 운동이 있지만 그것은 도박하는 운동과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노름이나 하면서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새마을 신촌운동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마을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방법적으로는 국민은 노동, 국가는 재료를 무상으로 대주고 마을과 마을끼리 경쟁하게 합니다.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쟁이 없어 성공하지 못합니다. 죽은 민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민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느러미와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어 더 좋은 환경으로 벌떡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운동하게 만들어서 낡은 초가집을 새집으로 바꾸고 마을 환경도 새롭게 하고 노름이나 하면서 게으르게 사는 낡은 정신을 새로운 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으로 자조, 근면, 협동을 정해보았습니다. 3대 정신에는 일하는 소의 쟁기를 닮은 힘력이라는 글자가 6개 들어있고 열 십자가 1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의미입니다. 6개의 힘력은 에너지로 새마을 정신의 에너지, 힘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성장주의, 복지주의, 양시주의, 총체주의는 새마을운동의 4대 이념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 보람 있는 일터,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 건설은 4대 목표이고요. 또 새마을운동은 도민양산, 즉 민주화는 잠시 숨기고 산업화를 먼저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그분이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정말 좋군. 그런데 이름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는가?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 머슴살이 체험과 서양의 실용사상, 아담 스미스의 국부사상, 막스 베버의 자본사상, 기독교의 중립사상 등 서양의 것을 새 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사상, 유교의 중용사상, 불교의 중도사상, 도교의 중화사상 등 동양의 전통적인 것은 마을 촌이 상징하게 했고요. 동양 것과 서양 것의 혼합이지요. 이렇게 하여 얼마 가지 않아 내 아이디어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노동력을 대면 국가가 그만큼 시멘트를 무료로 주니 마을끼리 경쟁이 불붙었다. 일하지 않는 마을은 시멘트를 한 포도 주지 않았기에 다들 경쟁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임했다. 집의 지붕, 도로, 하천의 보수부터 가축 사료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은 잠자던 농촌과 국민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갔다.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는 숨기고 산업을 양성한다는 도공양산,
빛인 공산주의를 숨기고 어둠인 자본주의를 양성한다는 뜻의 도광량회를 내세우며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따라하기에 이르렀고 차츰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배우러 오는 것은 물론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빈곤 극복을 위한 이상적 모델로 평가하며 지금도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